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6기 예스24배 고교 동문전입니다. 16강 6경기 2국 보내드립니다. 윤여석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1구 검정고시의 출발이 좋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움이 있는 건 이 3명의 카드를 모두 다 내보냈기 때문에 과연 타격을 많이 줬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네, 1국을 검정고시팀이 완승을 거두긴 했지만 네. 좀 아쉬운 부분이라면 역시 지금 얘기하셨던 그 검정고시 팀의 그 3명 최강의 조합을 다 내보냈다는 것이고 특히 김민지 선수는 이제 한 번밖에 출전이 불가능한데 앞으로 이상국에서는 김민 선수를 이제 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점은 검정고시 팀의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1점을 먼저 가져갔기 때문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와 대진표부터 보고 오시죠. 네, 고교 동문전 본선은 32강부터 시작합니다. 토너먼트 3판 2선승제, 1국과 3국은 3인 릴레이, 2국은 2대2 연기로 펼쳐집니다. 네, 대국 규정은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로 진행되고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집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미만은 5치 공제, 2분 미만은 10치 공제, 3분을 초과되면 시간패를 당하게 됩니다. 네, 우승 상금 500만 원, 준우승 상금 300만 원입니다. 네, 6경기 1국은 끝났고요. 검정고시가 3명의 강자들을 내세워서 1점을 따냈습니다. 성동고와 마주하고 있고 옆조에서는 대신고, 대구고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남은 한 경기 서울고와 경성고 정말 16강전 중에서 가장 빅매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전기 우승 서울고가 차지한 만큼 역시 첫 번째 보이는 조도 눈길이 갑니다. 네,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자, 새롭게 바뀐 예스24배 고교 동문전 방송 시간은 언제일까요?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문자 응모해 주시면 10분에게 커피 보내드립니다. 자, 이제 공주에 몰린 성동고는 누가 나올지 좀 예상이 되고요. 네. 자, 검정고시가 약간 좀 저울질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뭐 성동고로서는 그 아껴둔 카드죠. 에이스인 강정일 선수와 박태준 선수 최강의 이제 투톱을 내보낼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검정고시 팀은 그 3명의 최강의 조합을 1국에 내보냈기 때문에 2국에는 이제 한 명밖에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국에 어떤 선수를 내보낼지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또 성동고의 전력으로 좀 기울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선수들이 나왔을까요? 대국장으로 가시죠. 열여섯 번째 예스24배 고교 동문전 16강입니다. 성동고 대 검정고시의 대결.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검정고시의 문영근, 성동고의 강영일 선수입니다. 네, 문영근 선수 좋아하는 프로기사로 신진석을 또 꼽았고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배 단체전에서 좀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요. 그리고 장점으로는 좀 공격력이 좋다.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좀 멘탈이 약하다. 적어주셨는데 인공지능 또 연구량은 또 중으로 또 해주셨습니다. 좀 눈을 감고 좀 마음을 좀 정리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강영일 선수 성동고의 그 에이스이자 또 대표 선수이죠. 84년 KBS배 우승을 차지한 바 있고 역시 아마 강자로서 아주 활약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는 성동고 위기에서 꺼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네, 또 다른 2명의 선수입니다. 검정고시 박철구 선수, 성동고 박태순 선수입니다. 예, 박태순 선수도 역시 성동고의 대표 선수고요. 대학 폐항전 또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고 직장인 바둑대회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성동고에서는 강영일 선수와 박태순 선수 이 두 선수가 잘 해줘야지만 성동고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철구 선수, 박준 선수는 기풍이 좀 전투적이고요. 네. 역시 장점으로는 좀 전투력이 좋다.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좀 바둑을 좀 속단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좀 적어주셨는데
인공지능 연구량은 또 중으로 표기를 해주셨네요. 그리고 좋아하는 프로기사 조은영 구단을 적어주셨습니다. 역시 그 조은영 구단하면 전신으로 불릴 만큼 전투가 강한 기사잖아요. 네. 전체적으로는 4명의 선수들이 좀 실리형이 많은데 무난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2국입니다. 2대 연기 바둑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입니다. 예, 지금 성동고로서는 역시 1국에 강영일 선수와 박태준 선수가 나가지 않은 것은 역시 2국에 이 강영일, 박태준 조합을 내보내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성동고가 32강전에서도 중동고와의 대결에서도 같은 전략이었습니다. 역시 뭐 이상국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었죠. 네. 반면에 검정고시 팀은 역시 1국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주 선수 그 카드를 써버렸다는 것은 아쉬움이 많이 클 것 같습니다. 예. 김민주 선수는 이제 여자 연구생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 한 번밖에 출전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1국에 나왔던 선수 2명이 모두 2국에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검정고시도 3국으로 약간 민 것 같고요. 예. 하지만 또 문영근, 박철구 선수의 기력이 그렇게 낮진 않습니다. 네. 이 두 선수가 이제 성동고의 에이스죠. 강영일, 박태순 선수를 맞아서 또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사실 이 페어 대국은 뭐 선수 개개인의 기량도 중요하겠지만 두 선수의 또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지 그것이 또 승부에 큰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실력 외적인 부분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승부가 어떻게 날지는 끝나봐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검토실을 제가 잠깐 둘러보니까 역시 검정고시팀, 검정고시팀 하면 또 동문이 200만 명이잖아요. 예, 그렇게 또 많은 동문도 있고, 그런데, 또 단합도 잘 돼요. 항상 그 응원단도 많이 오시고, 단합이 잘 되는 모습을 매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연구생이나 또는 30세 이하는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많이 출전하진 못하지만 바둑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도장 생활을 하거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정고시 팀 같은 경우는 동문이 200만 명이다 보니까 네. 다양합니다. 그렇죠. 사실 그 찾아보면 그 강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검정고시 팀은 언제든지 또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전력을 감안했을 때 검정고시 팀이 14회 대회에서 4강에 진출하게 했지만 그 이후의 성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사실 검정고시 팀이 11회 대회 때 첫 출전했거든요. 첫 출전해서 16강 아주 돌풍을 일으켰었고 사실 그 이후에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그 기대만큼의 성적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뭐 13회, 12회, 13회 모두 32강에서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14회 대회 때 이제 4강 진출 돌풍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15회 대회 때도 32강에 탈락을 했는데 30강전 상대가 강팀 경기고였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검정고시 팀으로는 뭔가 조금 아쉬운 성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팀 이 선수들도 그렇고 상당히 그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검정고시의 또 돌풍이 14회 대회에서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네, 시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뭐 성동고 입장에서는 역시 이 강영일 선수와 박태준 선수 이 두 선수는 확실한 카드지만 그 뒤를 얼마만큼 그 백업 선수들이 받쳐주느냐가 또 중요한데 백업 선수들만 잘해준다면 또 성동고도 지금까지 4강이 최고 성적이었지만 또 그 이상의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또 전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초반부터 좌기 쪽에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형태를 보게 되면 지금 이 상변 쪽과 상변과 좌변 쪽 백은 이제 큰 모양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초반 이곳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두 곳을 누가 가느냐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진행만 놓고 본다면은 뭐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보다는 뭐 무난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좌기 흙은 확실히 살아 있는 건가요? 지금 이 좌기 쪽의 형태를 보게 되면 백이 젖혀가고요. 2단 젖혀가게 되면 이곳은 백이 패로 버티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흑의 입장에서도 이곳을 한 칸 뛰고 있고, 그러니까 백이 차단할 수가 없죠. 끊기기 때문에. 그래서 백이 있고 흑이 이어서 버티는 수가 있긴 하지만 역시 백이 2단 젖혀가서 패로 버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흑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백도 패감이 많은 상황이 된다면 언제든지 이 패를 결행할 수가 있습니다. 백이 굳힘을 했는데 방향이 두 곳이었는데요. 상변으로 향하는 나를자 굳힘했습니다. 네, 사실 이 상변 쪽은 큰 자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변과 좌변 두 곳에 큰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주변 배석을 살펴보면 흑이 이 이선에 내려져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이곳을 두더라도 흑이 이곳을 뛰어들어가는 수가 있어서 사실 지금 상변보다는 좌변 쪽이 더 급한 조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좌변 쪽을 좀 뒀어야 되는데 흑이 상변을 왔고 그런데 백이 또 이곳을 날일자를 했죠. 네. 사실 백도 둘 거라면 뭔가 이쪽 다가와서 좀 더 압박을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마 이제 이곳을 바짝 오게 되면 흑이 이곳을 걸쳐간다든지 했을 때 백의 대응이 이 날일자가 좀 더 강력하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날일자를 둔 것 같고요. 사실 이 날일자도 이곳보다는 이곳이 맞습니다. 좌변쪽 모양을 정리하는 의미에서는요. 그러나 상변이 흑한 점에 대한 압박을 고려해서 이 날일자를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상귀는 백이 혹으로 맞게 됐는데 이렇게 입구자를 하고 나서 귀를 꽉 막으니까 정말 좋은 모양이 됐어요. 그렇죠. 항상 이 호되는 자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나 이 백의 형태도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지금 흑이 이쪽을 붙이고 날일자하고 지금 당장은 이 흑이 살 수는 없습니다. 백이 치중을 하고 찔러가고 끊어간다면 네. 흑이 살기 위해서는 이제 패로 버텨야 되는데 이것은 패가 아니죠. 양자충이기 때문에 흑이 잡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흑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주변에 흑들이 오게 되면 항상 이 붙이는 뒷맛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백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초반 진행 아주 무난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동고의 그 에이스 조합인 강영일, 박태순 조를 맞아서 검정고시의 문영건 선수와 박철구 선수 지금까지는 잘 두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두 선수의 호흡이 아직까지는 잘 맞는 것 같은데요. 중앙을 좀 더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두 칸으로 띄웠습니다. 예, 지금 흑이 두 칸 띈 수, 그 수도 아주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대세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바둑을 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큰 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대세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이 왜 대세점이냐면요. 반대로 백이 이곳을 가게 된다면 이 중앙 쪽의 흑 석점이 백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게 된과 동시에 백이 또 이런 곳에 공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역시 좌변 쪽 흑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흑이 수습을 해야 되고 또 중앙 쪽에 백이 두터움이 생기면서 또 이런 식으로 또 상중앙 쪽 흑 두 점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도권을 백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흑이 두 칸 뛴 곳, 이곳을 대세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흑이 선점을 했는데도 백은 계속 가르고 나오네요. 근데 백이 공격이 네. 이쪽에서부터 이 교환만 해놓고 씌워서 지금 흑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흙 4점은 위가 막혔기 때문에 갇혔습니다. 네, 수습을 해야 되고요.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뭐 이쪽 굿자를 하는 것이 일단 흙의 안형을 만드는 데는 가장 용이하겠죠. 그래서 이곳을 두는 수와 또 하나는 이곳을 이제 막아서 단수 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곳에 움직이는 수가 있어서 백이 치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곳을 둬서 뭐 안형을 만드는 수등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그곳을 붙였는데요. 지금 이 수는 흙의 안형을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환은 중앙으로 본다면 악수 교환이거든요. 그래서 좀 악수라고 볼 수 있는데 흙이 차단을 했습니다. 근데 차단을 했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백을 공격하려면 차단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백돌이 공격 대상이 아닙니다. 네. 지금은 흙이 백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흙이 지금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흙이 붙여서 이곳 차단은 제가 볼 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흙돌에 영향이 갔는데요. 그렇죠. 지금 흙이 이곳을 막아서 싸워야 되는데 이곳은 백이 가장 알기 쉽게 이곳은 나오고 치중하고 빌어가게 되면 흙의 안형이 없어지게 됩니다. 뭐 백도 약점이 있긴 한데요. 흙이 이렇게 젖혀가서 뭐 약점이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잘 안 될 것 같아요. 잡고 때려내고 이렇게 두면 흙이 살 수는 있겠지만 백도 더 버티는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붙여간 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수의 의미는요. 백이 맞게 되면 이거 치받겠다는 얘기죠. 치받아서 백이 있게 된다면 선수로 흙이 안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고 백이 반발을 하게 된다면 흙이 단수 치고 있고 이거 단수를 쳐서 조여 붙이게 된다면 그림같이 넘어가네요. 연결이 됩니다. 네. 이것은 흙이 완벽하게 수습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반발은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서 흙은 치받아야 됩니다. 치받고 백을 후퇴시킨 이후에 이런 곳을 꼬부리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 교환하고 뭐 호고 친다든지 늘어서 안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성동고로서는 1국을 좀 패하긴 했지만 1국에서 검정고시 팀의 그 3명의 최강의 조합이죠. 이영남, 김민주, 이호영 이 세 선수를 내보내게 했다는 것 점에서 성동고로서는 좀 또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냥 늘었나요? 이렇게 둬도 살 수가 있어요. 살 수 없는데요. 백이 가장 알기 쉽게 두겠습니다. 백이 밀고요. 이 못 사는 거 아닌가요? 젖혀가면? 어디를 젖혀갈까요? 이것 둘까요? 이곳이 조금 미묘한 자리긴 한데 그곳이 막는 게 선수가 되면 백도 약점이 있어서요.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 그러니까 흙의 형태가 완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백도 약점이 있어서 백이 흙을 잡으러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흙이 완생이 아니라는 점은 흙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일단 치중을 하겠죠. 치중을 하고 공격을 할 겁니다. 네, 또 바둑 둘 때 이렇게 상대 못 산 대마가 시야에 들어오면 놔주기 싫죠. 그렇죠. 일단 우선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고요. 네. 백이 당장 잡으러 가지 않더라도 일단 위협 사격은 할 것 같아요. 그 수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했어요. 네. 못 잡는다고 봤을까요? 두텁게 요석을 잡았습니다. 근데 잡으러 가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좀 아쉬워요. 그것도 강영일 선수가 이 수를 뒀다는 것은 더더욱 아쉬운데요.
백이 흙을 잡으러 가지 않더라도 일단 치중은 하나 해놓고 이쪽 잡고 뭐 흙이 젖혀가나요? 뒷맛을 남겨놓는 조금 것도 흙에 뒷맛을 남겨놓고 뒀어야 되는데 그냥 잡고 흙을 후구치게 만든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그것도 강영일 선수가 뒀다는 점에서 더더욱 아쉬웠긴 한데요. 지금 강영일 선수는 치중했다가 예. 잡으러 가는 분위기인가 하고 착각할까봐 그랬을까요? 아예 싹을 잘랐을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강영일 선수가 워낙 노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치중을 하게 되면 상대가 같은 편이 내가 이 흙을 잡으러 가려는 의도인가 보다 해서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해서 또 역으로 그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점을 그냥 잡아둘 수는 있는데 이 형태만 놓고 보면 먼저 치중을 해 놓고 그 교환을 미리 해 놓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이득입니다. 네. 좀 더 최선의 진행은 있었는데 예.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다시 한번 공격을 엿봅니다. 예. 지금 백이 공격을 했고요. 네, 흙도 좀 사는 형태를 갖췄는데 백은 계속 지금 위협 사격만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강력한 공격을 택하기보다는 좀 위협 사격을 하면서 그리고 지금 흐름이 백이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네, 괜찮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두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끼웠고요. 강수인데요. 저는 흙이 연결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백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백이 단수치고 흙이 있게 된다면 백은 이곳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요. 흙은 밀고 나간다든지 백의 열범을 좀 추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백이 반발을 했네요. 받기가 어떻게 받아야 되죠? 지금은 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곳 단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이곳을 잇는 것은 백이 단수 치고 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백이 찔렀을 때 흙이 막질 않고 후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흙이 없네요. 많이 당한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뭐 흙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지금 백도 반발을 했는데 글쎄요. 백이 이곳 처리가 되면서 백도 좀 얇아졌거든요. 지금 단수 치는 것은 흙이 나오고 한 점 잡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 돌파가 되면서 반대쪽 백도 얇아졌습니다. 뭐 흙이 나오기만 하더라도 뭐 이런 쪽을 날일자 한다든지 백도 얇아졌기 때문에 글쎄요. 뚫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요. 흙이 찝은 곳. 그렇죠. 돈 이상은 좀 나왔어야 되는데 젖혀간 수는 조금 아쉬워요. 지금 성동구의 흐름이 좋긴 하지만 검정고시팀의 문영건 선수와 박철구 선수 이렇게 밀리질 않습니다. 사실 이 페어 대국에서는 두 선수의 그 호흡이 얼마만큼 잘 맞는지가 중요한데 지금 박철구 선수는 좀 전투적인 기풍이고요. 문영건 선수는 좀 실리, 전투와 실리로 좀 나눠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동고의 박태인 선수와 강민 선수는 두 선수 모두 실리형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아마 강자들의 전체적인 그 기풍들이 좀 실력보다는 좀 전투적인 바둑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힘바둑들이 많은데 강영희 선수와 박태인 선수는 조금 예상외로 좀 실력의 기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기풍, 직접 본인이 적은 기풍만 보고 판단하다가 뭐 실전은 너무 다른 경우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 보면요. 그러니까 두텀과 실리로 나눴을 때 실력이지만 네. 좀 자신이 좀 유리한 전투구나. 그리고 좀 강하게 둬야 될 때는 또 강하게 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실력인의 기풍이라고 해서 전투적으로 두지 않는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상변만 보더라도 실리로 적어준 문영근 선수가 끼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대처를 하는 것이겠지만 네. 사실 그 끼어가는 선에서도 깜짝 놀랐어요. 그 선은 저도 전혀 생각 못했거든요. 아주 치열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백이 가르고 나오자 흙만 몰리는 건 싫었는지 백도 차단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모양을 살펴보면 지금 백의 약한 곳이라고는 잘 보이질 않죠. 예, 다 연결이 되고. 예, 지금 차단한 이 백석점, 사실 이 백석점이 그렇게 약한 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지금 흙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백의 형태인데 이 백의 형태는 흙이 날일자 한다든지 흙이 백을 공격하는 수단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역시 이 중앙 쪽 흙돌이 아직 완벽한 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흙이 수습에 신경을 써야 되는 장면입니다. 아, 호구요. 지금 이 수는요. 네. 백이 이곳을 들여다보고 흙이 이어질 때 이곳을 끊어간다면 흙이 단수치고 백이 있고 이쪽 약점을 지금 노리고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강 차원에서 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흙이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 점 이삭이지 않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 둔수는 별다른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면 흙의 영수를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흙은 이곳 단수를 치는 수와 있는 수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대응을 할지 물어보는 의미는 있지만 백이 글쎄요. 지금 당장 둘 필요는 없는 자리였는데요. 근데 흙도 이 호구 치는 자세는 상당히 좋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될지 어려운데요. 예, 그러면 네. 이제 백이 이곳 뭐 있든지 이해될 것 같고요. 있게 된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금 이 폐맛은 흙이 신경이 쓰입니다. 귀의 흙은 이 폐로 아직 못 살아 있거든요. 폐가 되더라도 흙은 잡히는 폐지만 백은 큰 폐 부담이 없습니다. 백의 꽃놀이 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흙이 굿자를 했고요. 하변이 아닌 중앙으로 먼저 나옵니다. 백도 지금 바로 막아가는 수는 어렵고요. 날일자 하더라도 흙이 붙여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발 비껴 받았습니다. 그러면 흙은 이제 밀어서 나올 수가 있겠죠. 아마 이곳을 흙이 밀더라도 백은 늘어서 아마 흙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흙이 나가는 방향이 지금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도 호구가 선수이기 때문에 이곳 밀어서 나가는 수와 이곳 붙여서 지금 이곳 나가는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부터 처리를 할지 어려운 장면입니다. 손을 뺐어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중앙보다는 상변이 시급하다고 봤는데 중앙이 더 위험한 거 아닙니까? 중앙이 시급하죠. 지금 이곳은요. 흙이 나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한 점 잡게 되면 언제든지 이곳 안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곳이 이렇게 빵단해져 있다면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이 상변 쪽이 급한 곳이었죠. 근데 이곳 흙이 나와서 안형을 만드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상변보다는 중앙이 더 시급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요. 백이 젖혀가고 이곳을 막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흙이 안형을 만들려면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두 집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이제 남은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곳 한 집 확실치가 않거든요. 이곳 젖혀가는 수가 선수라고 감안했을 때 그곳부터 예, 맞네요. 흙의 안형의 급소를 없앴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흙이 밀고 나왔을 때입니다. 과연 봉쇄가 될지, 봉쇄가 된다면 흙의 생산은 상당히 위태로울 수가 있거든요. 자, 안에서 사는 건 없습니다. 탈출만이 살 길인데요. 예. 지금 검정고시팀이 조금 방향착오를 일으켰고, 그리고 백도 왜 이 교환은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교환을 아낄 이유가 없겠죠. 네, 먼저 살자고 했습니다. 지금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백이 이렇게 받아준다면 이 교환 자체가 흑의 입장에서는 이득이고요. 그리고 흑이 이곳 나오는 진행이 되었을 때 이곳에 돌이 하나 있는 것이 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 처리 과정에서. 네, 지금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일단 하나 교환시켜 놓고 다음 결정을 강령일 선수에게 넘겼습니다. 잡으러 가는 게 맞는 겁니까? 물었는데 결행했습니다. 강령일 선수와 박태인 선수 두 선수 모두 좀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칼을 뽑았습니다. 근데 사실 백이 흑을 잡으러 가는 이 선택이 어떻게 보면 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모험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확실한 수익기가 되지 않으면 두기 어려운 선택이었는데 과감한 결단을 내렸고요. 지금 흑이 부채간 수 아주 좋은 수입니다. 좋은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예. 지금 백도 차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차단하는 것은 흑이 끊어서 백이 잡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호구를 쳐서 이렇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이 수는 흑이 단수 치고 이거 단수를 치게 되면 또 백 한 점이 잡히게 돼서 흑은 중앙으로 탈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백이 차단을 하지 못하고 늘어둔 것이고요. 지금 흑이 붙이고 이 부차간수 좋은 행마입니다. 지금 이곳 두 수만 놓고 보면 아주 100점짜리 수를 둔 것 같아요. 얇아 보이지만 끊기지 않는군요. 그렇죠. 지금 이 끊어가는 수도 역시 이곳 단수 쳐서 이곳 단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백이 안 되고요. 지금 이곳 나오는 수도 흑이 맞게 되면 끊어가는 수는 이 백이 잡히기 때문에 역시 차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백은 지금 이곳 호구를 치고요. 이제 차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곳 꼬부리고 이제 흑이 연결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부착한다든지 해서 이 흑에 대한 공격을 직접적인 공격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 공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동격사라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 공격, 직접적인 공격이 어렵기 때문에 우아기 쪽에서부터 간접 공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성동구가 칼을 뽑긴 했는데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야죠. 그렇죠. 지금 중앙이 많이 위험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잡으러 갔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으니까 네. 마음이 급해질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백의 공격이 좀 성급했어요. 예. 지금 중앙의 백의 포위망이 완벽했다면 흑을 잡으러 가는 것이 맞겠지만 포위망이 허술한 상태에서 공격하는 것은 지금 실전처럼 흑이 나왔을 때 백도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거든요. 이 다음이 백도 고민이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하기 쪽 그렇게 밀어갑니까? 이것은 흑도 이곳을 밀어서요. 네, 좋은 선택입니다. 밀어서 흑도 이제 탄력이 생겼어요. 이제 백은 이제 이곳 두고 이곳이 선수죠. 네, 연결하면 네, 이곳이 선수인데 이 다음에 백의 공격이 어떻게 될지 이런 식의 공격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역시 직접적인 공격이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우하기 쪽에 흑을 좀 압박하면서 공격을 좀 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은 이 또 좌기 쪽에 패를 또 잘 활용할 필요도 있어요. 지금 바로 패를 만들고 패감으로 중앙 흑에 대한 공격을 노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백이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흑돌이 중앙 쪽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언제든 이 흑의 이런 반발이 남아있다는 점은 백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백이 주도권을 잡고는 있지만 공격으로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풀어갈 것들이 있습니다. 예. 좀 강영희 선수와 박태준 선수도 조금 당황하는 모습이죠. 공격은 했는데 흑의 그 중앙 탈출의 행마가 너무나 좋았고요. 지금 탈출이 되다 보니까 백도 좀 얇아졌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흑의 반격을 당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신경이 쓰일 겁니다. 정말 흑의 그 핵마가 안 나왔다면 공격이 은근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만약 흑이 중앙 탈출을 하더라도 네. 모양이 좀 우형이 되고 조금 뭉친 형태가 된다면 백에게 계속 시달림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흑의 형태를 보게 되면 완벽합니다. 상당히 탄력적인 모양이거든요. 지금 이 교환을 원래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교환이 좀 아까운 의미가 이 교환을 하게 되면 백이 이렇게 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받는 것은 백 모양이 너무 얇고요. 네. 그래서 잠시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둬야 됩니다. 패맛이 없어지긴 하지만 일단 자신의 약점을 지켜야지만 자신이 강해야지만 또 상대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안전하게 둔다면 이 교환하고 백이 이쪽 지켜놓고요. 자체로 크니까 뭐 있거나 늘어서 지켜놓고 흑이 이곳을 잡는다면 백이 선수를 잡아서 이 중앙 쪽 흑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좌기 쪽에 패가 있기 때문에 패를 결행하고 패감으로 이 흑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좌악이 폭탄도 있으니까 백은 서두르지 않고 먼저 백도를 정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역시 가장 큰 자리이자 또 백돌에 대한 또 안정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늘어두었고 그것이 또 선수 의미가 있습니다. 흑도 이거 손 빼는 것은 자체 생사도 문제가 되고 자체로 워낙 큰 곳이기 때문에 보강이 필요하겠죠. 지금 사실 부분적으로 보면 백이 있는 것이 정수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백이 왜 늘었냐면요. 흑의 갈수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만일 백이 이곳을 이었다면 흑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지금 백도 가고 싶은 자리도, 그러니까 가고 싶은 자리가 있고 좀 큰 자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순번을 넘기나요? 이건 왜 찔렀죠? 사실 이런 교환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곳 교환이 됐기 때문에 백이 쪽 나온다면 아까는 흑이 막을 수가 있지만 지금은 교환이 됨으로 인해서 백이 끊는 수가 단수가 되기 때문에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흑이 큰 손에, 그러니까 큰 악수 교환을 둔 거예요. 그리고 상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전은 중앙을 손 뺐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이제 상변을 손 뺐습니다. 지금 백이 치받고요. 네. 흑이 맞고 때려내고 이제 굿자를 하게 된다면 백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 두고 흑이 호구 치는 수는 이곳 나와서 흑이 잡히게 되고요. 흑이 이쪽 막는 것은 이곳 백이 쌍립 쓰게 되면 궁도가 넓긴 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백이 이곳 두고 어렵네요. 찝고 두면 빅이 아닐까요? 이렇게 두면은 또 비계 형태라서 그렇네요. 살아 네. 있고요. 흑도 생각보다는 탄력이 있습니다. 잘 잡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지금 성동구가 계속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걸 패감으로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패를 하고요. 지금 둘 중에 하나만 잡으면 되거든요, 백은. 네. 그러면 백은 다른 선택할 필요 없죠.
패를 만들고 나서 이쪽 팩감 썼으면 흑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데 백은 중요한 팩감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또 무슨 수죠? 이건 악수인데요. 결국 이렇게 되는 진행인데 악수입니다, 이거는. 한 점을 키워서 버리게 됐군요. 만약 백이 이렇게 잡는다면 이 교환은 이득이죠. 이렇게 한 칸 띄어서 잡는다면. 치받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 치받는 수가 선수 활용을 당하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잡을 겁니다. 이 선 붙이면 흙이 잡히는 것 같았는데요. 지금 잡은 걸로 이 선을 붙이면 아, 지금 이 수로요? 네. 저도 그 수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아, 지금 이제 이쪽 잡은 수로 이곳을 붙이고 이 두 점을 버린다는 것이잖아요. 네. 지금 이곳은 한 집이 나질 않습니다. 끼우는 수가 있어서. 지금 이것도 집이 나질 않고요. 그러면 이제 이곳이 문제인데, 그러네요. 근데 너무 잡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해요. 두다 보면. 저도 사실 네. 지금 여기서 이 붙이는 수를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점이 돌 잡히는 게 보이니까. 예,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네. 예, 할 것 같아서. 근데 그러네요. 이거 뒀으면 좀 흙이 곤란했을 것 같고. 근데 흙도 버티는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버티는 수가 뭐냐면 이것을 치봤고요. 젖혀가는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쪽 변화도 좀 만만치 않았을 것 같고, 지금 이곳에 대한 술기가 지금 확실치 않기 때문에 백은 안전한 길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근데 흑의 이 교환은 악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이 이렇게 잡으러 올 수 있는 수단의 여지를 남겨둔 자체가 흑의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서 흙이 궁도를 넓혀서 잘 받았을 때는 B까지는 났었는데 또 백도 좋은 수를 찾아낼 수도 있겠죠. 지금은 흑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아까처럼 백이 이렇게 잡으러 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아까는 백이 때려내져 있었기 때문에 백이 이쪽을 찝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교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끊는 약점 때문에 백이 쪽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까지는 흙이 교환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흙의 안형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흙이 좀 살 수 있는 여지가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치중의 위치가 다릅니다. 이거는 흙이 살아있죠. 이것은 가장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두게 되면 살 수 있는 안형이거든요. 근데 백이 지금 단수 치고 꽉 막으면 맞게 되면은 이건 살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쪽이 더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근데 흙이 그냥 젖혀가면 살아있긴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어려워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젖혀가면 살아있어요. 백이 있게 되면 이렇게 둬서 살아있고 이거 단수 치고 그건 아닌데요? 잡혔죠. 빅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단수 쳤을 때 이거 끊어야 되는데 때려내고 다시 때려내고 그러면 백이 이쪽을 지금 이렇게 되는 형태잖아요. 그냥 백이 따내면 되는 거죠? 오른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두고 이거 뒀을 때 끊게 되면 이거 네. 때려내고요. 그러네요. 때려내고 이거 못 살았는데요. 갑자기 이상해지네요. 문제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치중 갔던 그 위치가 배석과 아주 적절하게 잘 맞아 떨어지네요. 그러네요. 지금 검정고시 팀이 심각한데 지금 네. 표정을 보면 박태준 선수가 머리를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인데 아직은 좀 갈 길이 있다라는 걸까요? 지금 이 술기가 네. 지금 박태준 선수와 강민희 선수도 이
상변 흙에 대한 사활 수립기가 지금 완벽히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아예 다른 길로 갑니다. 아, 이건 흙이 좀 곤란해 보이네요. 지금 있는 것은 백이 받아야 되네요. 단수가 선수고. 그러면 흙이 살기 위해서는 이거 뭐 젖혀가는 수는 그건 살려주는 수인데요? 살았어요. 뭐 이 정도로 만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백이 잡으러 갔어도 흙이 위험했던 것 같은데요? 네. 사는 수가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칼을 뽑았다가 다시 칼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왜 안 잡으러 갔죠? 잡을 수 있다고 봤을까요? 지금 형세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판단은 틀리진 않지만 잡으러 갈 수 있으면 잡으러 가야죠. 자, 상변은 결론이 났습니다. 흙이 두 집 내고 살 수 있게 됐고 백은 원래 살려줄 목적이 아니었다면 우하귀에서 만회하려고 할 텐데요. 지금 이 형태는 제가 네. 설명을 드리면 백이 있고요. 흙이 집을 내게 되면 이곳에 안이 생기기 때문에 백이 끼워야 되고 흙이 이곳을 집을 내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은 이제 이곳을 선수로 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흙은 이곳 붙이는 끝내기를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백이 이거 패를 할 이유는 없는데요. 백이 그냥 가만히 이어두게 되면 흙이 잡으러 올 수가 없어요.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흙이 지키고 지금 백이 살 수가 있는데 지금 백이 이렇게 둘 수 있는 것은 패감이 많다는 겁니다. 패감이 많기 때문에 패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백은 언제든지 이곳을 패를 해서 또 양패도 어이구, 이건 아닌데요. 쉽게 물러서네요. 이건 흙이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흙이 그냥 후퇴한 것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네. 지금 이곳에서 흙이 손해를 보게 되면서 형세가 백 쪽으로 좀 확실히 좀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를 걸기 전에 패감 파악을 했었어야 하는데요. 네. 이걸 왜 봤죠? 안 둬도 되는 곳인데요. 살아있는 돌인데 갈수를 했고 지금 큰 곳이 많은데 이거 둘 이유가 없죠. 지금 성동구도 조금 실수가 나왔습니다. 네, 중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집중력이 흐려질 때입니다. 네. 자, 아직 좌귀에 그 패의 뒷맛 남겨놓은 상태에서 후반으로 갑니다. 그리고 백은 이거 빨리 교환해야 돼요. 네, 있는 것까지. 이것이 거의 선수지 않습니까? 네, 아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두다 보면 이 패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어요. 백이 이 패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상중앙 쪽 흙의 사활을 이용해서 패감을 썼다면 또 패를 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중앙 쪽도 패감으로 쓸 수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근데 놓쳤다기보다도 좀 형세가 유리하다 보니까 성동구 쪽에서는 좀 안전한 길을 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검정고시 시간 없습니다. 네, 지금 백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예. 또 두었고요. 네, 큰 곳입니다. 거길 두면서 백이 잡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좀 사활을 걸고 여기저기 당할 수 있겠어요. 네, 자체로도 큰 자리고요. 예. 백이 열버졌어요. 흙이 이쪽을 이제 나오게 되면 백이 지켜야 되는데 또 이 꼬부리는 수도 선수고요. 이곳이 다 선수기 때문에 흙이 젖혀간다면 백이 안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백도 확실치가 않죠. 좀 얇은 형태이기 때문에. 조여 들어옵니다. 단숨에 백이 사활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뭐 백은 막는 한 수죠. 뭐 백은 고민할 장면이 아닌데요.
그래도 차이가 좀 많이 좀 좁혀졌기 때문에 백이 많이 유리한 상황이긴 하지만 백도 뭐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흑의 이 반격 수단이 네. 지금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것이 최선이었을까요? 열분수 아닌가요? 지금 흑이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붙여가면 이거 찝는 수가 있어서요. 백이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흑이 찝고 흑이 패감이 많다면 이렇게 역으로 또 패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흑도 지금 패감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왜 훅으로 안 받았죠? 아니 이건 또 무슨 수인가요? 이거 흑을 치면 선수로 지킬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후수로 받습니까? 박태순 선수 우하기 필요 없는 가일수도 그렇고 정말 실수가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니 이거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긴장해야 돼요. 네. 왜냐면 흑이 꼬불이고요. 젖혀가면 여기 안형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한 집은 만들어지네요. 여기 한 집이 있다면 이곳에서 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집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백도 좀 기분 나빠졌어요, 지금은. 근데 한 집이 확실치 않은 거 아닙니까? 이거 두고요. 찝고. 이거 찝으면 한 집이 아닌데요? 백이 잡힐 수 있습니다, 이거. 근데 네. 흑도 약점은 있어요. 흑 공개 1분 전입니다.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거 두고 찝고. 일단 잡으러 가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 같은데 지금 치중하면 백도 못 살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백은 좌상기 근데 백이 네. 이곳이 있네요. 흑이 잡으러 가려면 이곳을 둬야 되는데 이곳 두면 이 패가 있기 때문에 백이 살 수가 있고요. 그런데 흑이 먹여치는 수가 있습니다. 먹여치게 되면 백이 때려내야 되는데 먹여쳤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것까지 다 살리긴 어려웠을까요? 그렇죠. 그랬으면 이 치중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패를 없앴고 백은 살았습니다. 이거 자체로 너무 큰 자리예요. 어렵게 다가온 기회였는데요. 그 기회를 흑이 네. 놓쳤습니다. 지금 흑이 역전 기회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회를 날려버렸네요. 그거 아주 큰 자리죠. 그 교환으로 인해서 이제 좌기 쪽 패맛이 없어졌습니다. 네, 흑이 기회가 있었는데요. 기회를 놓쳤네요. 사실 흑이 쪽 먹여쳤으면 여기서 백이 뭐 당연히 때려냈겠죠. 백 공개 2분 전입니다. 그런데 그랬으면 흑이 기회가 왔었는데요. 이거는 집 차이가 많이 납니다. 흑의 역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시간 페널티도 받을 것 같고요. 예. 사실 형세가 불리한 흑의 입장에서는 뭔가 백을 잡으러 가는 수단을 최대한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먹여치는 수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도 흑의 약점이 있기 때문에 흑 5집 공개입니다. 네, 지금 흑은 형세도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시간 초과로 페널티 5집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네, 강영희 선수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형세는 많이 유리합니다. 백이 많이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 이득을 보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두는 것이 유리하고요. 그리고 지금 백이 느는 수는 아마 다음 끝내기를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 백이 쫓아가면 흑이 끼워서 선수로 정리가 되는데
그냥 늘게 되면 공제 백이 1분 끼워가는 전입니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 끼워가는 수가 또 집으로 큰 곳이거든요. 그래서 젖혀가는 것보다는 느는 수가 정수네요. 아, 그렇네요. 잘 받았고요. 예. 아, 그거 큰 자리입니다. 선수 되는 곳이거든요. 네. 대울 시정지하겠습니다. 네, 2대2 연기바둑 순서 위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순서 위반 좀 복잡하게 흘러갔는데요. 네, 뭐 검정고시 팀이 먼저 이제 수순을 착각을 해서 네. 착점을 했고 또 곧바로 또 성동구가 착점을 했는데 일단 뭐 검정고시 팀이 이제 수순을 착각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스톱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 이제 돌려서 검정고시 팀이 페널티 석집을 받고 진행하는 걸로 지금 대국이 속게 되었습니다. 네, 중단된 상태에서의 성동고 순서 위반은 이제 없는 걸로 처리가 예. 됐고 최종적으로 검정고시가 3집, 시간 페널티까지 8집 공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페어 바둑을 두게 되면 이게 순번 착각이 자주 일어나요. 네. 2번에 1번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바둑에 집중하다 보면 누구나 네.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큰 자리죠. 근데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뭐 승패와는 무관합니다. 정말 미세한 승부에서 뭐 이런 실수로 인해서 페널티를 받게 된다면 거의 뭐 치명타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뭐 승패와는 무관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집 차이는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공제입니다. 네, 13집까지 갔습니다. 지금 반면 그 형세로도 지금 백이 많이 유리한데 지금 페널티 10석집까지 받았네요. 검정고시 팀은. 네, 검정고시 팀도 현재 반면 단상 위의 형세와 시간 페널티까지 해서 결과 충분히 알고 있지만 끝까지 다 채우려는 것 같습니다. 성동구도 지금 3분여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페널티를 네, 받았습니다. 그렇네요. 차이는 8집으로 줄었습니다. 네, 이 바둑은 뭐 처음부터 줄곧 백이 조금씩 그 리드해 나가는 양상이었고 상중앙 쪽에서 흑이 좀 시달림을 받으면서 공격을 받으면서 좀 흐름이 백 쪽으로 좀 완전히 넘어갔는데 지금 흑에게 마지막 기회였다면 역시 이곳이죠. 먹여치고 이 백에 대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 공격 타이밍을 놓치면서 그때는 뭐 백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네, 지금 시간 해제를 제가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네, 검정고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1분 안쪽으로 들어가겠네요. 지금 뭐 끝내기가 15집 공제입니다. 또 이렇게 패싸움 하다 보면 시간 쭉쭉 가죠. 네, 가구에 또 어떤 상황이 만들어질지 몰라요. 예. 검정고시 팀에서 순서 위반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검정고시에서 순서가 틀리면서 또 새 집을 받았는데 네, 마음도 급하고 선수들도 웃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바둑은 많이 져 있어요. 져 있는 건 이제 알고 있는데 또 바둑에 집중하다 보니까 네. 또 순번 또 착오가 또 나온 거예요. 뭐 집 차이 워낙 많이 예. 나는데 이렇게까지 또 뒀으니까 그래도 그렇죠. 끝까지 걔가 끝내고 싶은 것 같아요. 예, 던질 네. 타이밍은 좀 놓친 것 같고요. 이제 뭐 다 뒀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쪽 두 집 끝내기가 남아 있고요. 공개입니다. 그리고
예. 지금 흙이 이곳 있게 되면 제가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지금 그 패가 마무리돼야 될 것 같아요. 그 패가, 그리고 이거 끝내기가 있네요. 아직 예. 남았습니다. 지금 요 끝내기하고 이 패가 마무리되면 시간 해제하겠습니다. 예. 지금 양 팀이 받은 공제가 꽤 많아요. 아유, 그러네요. 이렇게 손가락 안에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페널티 이렇게 많이 받은 건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15초밖에 안 나왔네요. 잠시만요. 그 검정고시 팀에서 한 번 더 위반하셔가지고요. 네, 한 번 더 순서가 바뀌면서 네, 자, 세 반칙패네. 번까지 예. 하면 반칙패로 간주됩니다. 네, 지금 집 차이는 많이 벌어졌습니다. 네. 승패와는 좀 무관한 어떤 시간패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잠깐만. 한 자리. 시간패가 아니고 반칙패죠. 네. 예. 그래도 괴롭지만 끝까지 끝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결국 네. 골인을 못했어요. 마무리까지는 못했습니다. 네. 단수치기에서 치고 나가면 검정고시의 순서 위반 3번으로 반칙이 됐습니다. 성동고의 100반칙승입니다. 반칙패를 막으려 삼진 아웃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나오네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네. 자, 대국이 끝나고 나서는 좀 표정을 풀고 복귀를 해보고 있는 네 선수입니다. 네, 그러나 반칙패지만 또 승패와는 또 좀 무관한 거였기 때문에 네 선수 모두 표정이 밝습니다. 네. 16강에서 만난 검정고시와 성동고의 대결, 2국에서는 성동고가 승리하면서 1대1 됐습니다. 오늘 대국 중단 많이 됐어요. 예, 마지막에 좀 수순을 착각하면서 조금 해프닝이 있긴 했는데 오늘 바둑은 성동고의 완승이었고요. 그리고 검정고시 팀으로서는 그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중앙 백에 대한 공격의 그 결정적인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성동고로서는 역시 완성을 거두었고 지금 반격의 성공을 거두면서 3국에 또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검정고시가 1국, 성동고가 2국 각각 전력을 집중한 판을 모두 가져가게 됐습니다. 1대1의 스코어가 됐고요. 3국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